암 중에서 제일로 통증을 심하게 일으키는 암 중에 하나가 췌장암입니다. 췌장암은 일반적으로 덩어리가 1cm보다 커지기까지는 증세가 없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은 위치에 따라서 기본적인 검사 이런 걸 해보면은 진단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지식한상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서울대학교 초청교수로 와 있는 김의신입니다. 췌장암은 담도암과 함께 암 중에서 가장 고치기 힘든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진단을 늦게 하게 됩니다. 췌장이라는 기관이 위 바로 밑에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덩어리가 생겨가지고 옆에 있는 신경이나 혈관 또는 위, 십이지장 이런 것을 누를 때까지 별로 증세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진단을 늦게 하고 또 암 자체가 섬유질의 벽을 쌓기 때문에 약을 줬을 때 암 세포 안에 들어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치료가 잘 안 되는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도 암의 근본 원인을 잘 모르니까 거기에 대처하는 특별한 예방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암과 스트레스와는 엄청난 관계가 있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에서 산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위를 부시게 해서 위염을 일으키기도 하지만은 췌장에서 나오는 관이 십이지장에서 담관하고 만나는데 그 지점에서 산이 거꾸로 역류가 돼가지고 췌장으로 들어가서 췌장염을 일으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부모에서 나쁜 유전자를 이어받아서 생길 가능성이 한 15%, 나머지는 환경에서 나오는 독성 물질들이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생활 습관, 가령 담배라든지 지나친 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췌장암은 일반적으로 덩어리가 1cm보다 커지기까지는 증세가 없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은 가령 이제 L-쉐입이라는 기역자 비슷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머리 부분, 몸, 꼬리 부분에 따라서 위치 주위에 있는 기관들과의 관계로 해서 증세가 다릅니다. 그래서 작든 크든 사이즈보다는 위치가 제일로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머리 부분은 담도에서 나오는 관하고 췌장에서 나오는 관하고 이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방에 암 덩어리가 생겨서 그 관을 누르면은 담즙이 십이지장으로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기 때문에 황달이 오거나 소화액이 나와야 변이 제대로 노란 색깔로 되는데 이게 안 나오면은 변 색깔이 하얘진다든지 또 오줌 색깔 같은 것이 오히려 까매진다든지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에 생기면은 몸 바로 뒤에는 큰 신경이 나오기 때문에 그 신경이 누르니까 허리가 마치 끊어지듯이 아프다고 이렇게 호소합니다. 허리가 아파서 척추 뼈인 줄 알고 정형외과 가서 뼈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는데 모든 기관의 위치에 따라서 증세가 달라지니까 환자나 가족이 결정할 게 아니고 기본적인 피검사, 오줌검사 이런 걸 해보면은 진단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암 중에서 제일로 통증을 심하게 일으키는 암 중에 하나가 췌장암입니다. 그러나 몸통, 꼬리에 있는 덩어리들은 커질 때까지 별로 증상이 없고 커지면은 그 옆에 비장이나 소장 이런 것을 눌러가지고 막연하게 아랫배가 아프다든지 비교적 증세가 커서 뱃속이 불편해야 증세가 나타나서 진단이 늦게 됩니다. 대신에 꼬리에 생기는 건 드뭅니다. 주로 머리나 몸에 생기는 것이 많기 때문에 막연하게 배가 아플 때는 위, 간 이런 거 생각하고 췌장을 생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현재로서는 모든 암은 완치를 할 수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 원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근본 치료를 할 수 없고, 또 암 자체가 쉬지 않고 변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약을 만들 수도 없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고, 일반적으로는 소화기 암을 다루는 외과 의사가 가서 사진이나 임상 증세로 봐서 수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선 결정해야 됩니다. 수술을 할 수 있기만 하면은 대개는 한 2년 정도 이렇게 살 수가 있는데, 수술을 할 수가 없으면은 약물 치료를 해야 됩니다. 젬사이타빈이라는 약을 써가지고 대개 1년 정도 95%가 살고, 이 사이는 이리노테칸 약을 서너 가지를 섞어가지고 한 2년 정도는 대부분 환자가 살 수 있습니다. 첫째로 스트레스를 잘 이겨내는 방법, 자기 좋아하는 취미를 살린다든지, 다른 것에 집중,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열심히 하든지. 그 다음에는 좋지 못한 음식, 가령 기름기 있는 음식, 너무 단 음식, 이런 것이 다 췌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걸 피하고, 우리 몸을 가장 해치는 담배, 이런 것은 완전히 끊어버려야지. 특히나 이제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암에 걸릴 위험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특별히 아주 절제된 생활, 그리고 이제 살이 찌는 비만증이 여러 가지 암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개 40부터 모든 병이 생기니까 모두가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권하는 대로 따라서 자기 습관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제일로 예방에 좋습니다.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인도 사람들이 주로 먹는 커리에 있는 커카민이라는 성분이 암뿐만 아니라 염증을 유발시키는 NF-kappaB라는 유전자를 억제하기 때문에 예방하는데 가장 좋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예방이 되냐 하는 건 아직도 말이 안 되지만은 음식으로 다른 것과 합해서 먹는 게 좋다 하고, 저는 아침에 달걀하고 두부, 고구마 이런 것을 다 쪄가지고 냉장고에 두었다가 김을 싸서 매일 먹습니다. 그게 다 프로테인이에요. 늙어가는 사람일수록 단백질이 훨씬 많이 필요해. 물론 암 환자도 단백질이 제일로 필요해. 그런데 단백질이 주로 동물성 고기에 많이 있는데 아침부터 동물성 고기 먹기는 굉장히 먹기가 싫어지니까 달걀, 고구마, 두부 이런 걸 찐 것을 먹으면은 그게 다 단백질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이제 아침에는 이제 사과 하나씩 먹는데 그 껍질을 벗기면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잘 씻어서 껍질 있는 자체로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아침을 저는 세 끼니 중에 제일로 많이 먹는 편이고, 점심이나 저녁을 적게 먹어가지고, 특히 이제 저녁에는 가능한 한 된장찌개나 청국장, 이 발효된 음식이 우리 몸에 특히 장 건강에 제일로 중요하니까 아침에는 물론 나또라는 거, 요거트를 항상 먹습니다. 암 환자들을 치료하고 도와주면서 이런 이제 절제된 생활, 특히나 음식에서 필요한 것, 나쁜 습관을 없애야 되겠다 이런 걸 알고 또 다른 사람한테 그걸 권해야 되니까 내 자신이 거기에 맞게 지난 한 40-50년 동안을 꾸준히 해서 지금도 비교적 다른 사람보다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것이 있으면은 암세포 증식이 훨씬 많게 돼 있어요. 나쁘다는 것은 달든지 또는 기름기도 두 가지, 나쁜 기름과 좋은 기름인데 올리브 오일 같은 건 좋은 식물성 기름이에요. 그러나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고기에 콜레스테롤이라는 나쁜 기름이 있어가지고 이게 들어가면은 만성 염증을 일으켜서 그 염증이 우리 몸의 유전자를 변화시켜가지고 그걸로 해서 모든 병이 생기니까 40 전에는 우리 몸에서 그런 나쁜 것을 분해하는 효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으니까 한두 번 먹었다고 해서 문제가 안 되는데 40부터는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이 점점 적게 나오니까 그거에 맞춰서 우선 식사 양도 적게, 고기도 매일 먹던 걸 일주일에 한 번 먹는다든지 거기에 맞춰서 지중해 음식이라고 하는데 주로 생선을 위주로 한 음식, 섬유질을 많이 섭취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과일도 대부분이 달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안 좋은데 후식으로 먹는 그 정도로. 뭐든지 아무리 좋은 것도 그거 한 가지만 먹는다든지 너무 많이 먹으면 반드시 우리 몸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골고루 조금씩, 그리고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는 자주 먹는 거, 이게 이제 건강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로 강조해야 될 것은 담배하고 과음, 술을 많이 들게 되면은 술 자체가 장에 한 200조 균이 있는데 그 장에 좋은 균, 유익한 균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우리 몸 전체 건강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특히 이제 항암 치료 받는 사람, 강한 독성 있는 약을 쓰면은 그 유익한 균들이 또 죽고, 항생제를 남용하면은 장에 좋은 균을 주기 때문에 우리 몸 전체가 약해지게 돼 있어요. 필요한 것을 섭취하고 불필요한 것은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제로 음료에는 이제 당은 없지만은 거기에 부과된 소위 가짜 설탕, 이게 이제 좋다 나쁘다 그동안에 전문가들 의견이 많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적은 양이니까 햄버거 먹을 때 한 번 먹었다 그걸로 해서 문제가 되냐,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단지 계속 그것을 즐겨서 먹을 때 이 문제가 생깁니다. 뭐든지 좋은 거나 나쁜 거나 이게 지나칠 때 문제가 되니까 늘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암하고 수면하고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 이 암 치료를 하면서 보면은 특히 이제 우리 한국계 환자들은 다른 나라 사람보다 비교적 치료가 안 되는 주 이유가 잘 먹고 마시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못 마시냐? 잠을 못 자니까. 근심 걱정이 있으면은 잠을 못 자게 돼 있어요. 잠 못 자면은 의사가 할 수 있는 건 수면제를 주는데, 수면제를 주면은 더 밥맛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위장이 다 늘어나가지고 공기가 대신 채워지니까 배고픈지를 잘 몰라. 그러니까 이제 한국 환자들이 치료 안 되는 주 이유가 빈혈 때문에 피 속에 적혈구, 그 안에 히모글이라는 성분이 떨어지는 건데, 굉장히 떨어지면은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안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인 것은 쓸데없는 근심 걱정을 해소해야 되는데 환자 자신에게 달린 문제, 의사들이 절대로 도울 수가 없어요. 우선 암은 고혈압, 당뇨, 심지어 감기와 같은 만성 질환의 하나예요. 관리만 잘하면은 근본 치료는 못해도 계속 살 수 있고, 환자나 가족들이 암만 걸린 것처럼 또 특별히 벌을 받아서 생긴 병처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일반 다른 만성병과 똑같이 생각을 우선 하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걸 극복해야 되겠다는 살고자 하는 강한 자기의 소망이 있어야 끌어가면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할 때는 무엇보다도 절제된 생활, 나쁜 물질과 좋은 물질이 서로 견제하고 있는 것을 유지하는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좋은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